짝의 망자, 집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게임이고요. 2022년도에 나온 게임인데 공포 게임이라고 해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구다. 그날은 주말이었다. 집에서 자고 있었던 나는 한밤중에 눈을 떴다. 지금 몇 시지? 한밤중에 눈을 떴어. 몇 시지? 그렇게 생각한 나는 핸드폰의 시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시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문자 한 통이었다. 어쩌면 이 문자가 도착한 소리에 깨어났을지도 모르겠다. 그 문자는 간단하게 세 글자가만 적혀 있었다. 도망쳐. 누군가 문자를 보냈어. 새벽인지는 뭔지 모르지만 그 순간 잠이 완전히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문자를 보낸 것은 남자친구였다. 그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었었다. 그게 첫 번째 남자친구였다. 그와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나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사귀게 되었다. 처음에는 즐거웠었다. 함께 놀러도 다니고 공부도 하면서 대학 생활이 즐거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헤어지게 된 원인은 그의 집착이었다. 언젠가부터 그는 내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올 때마다 혹시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함께 있지 않을 땐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고 대답이 없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 집착이 좀 심한 편이네요. 나중에는 집 근처까지 와서 감시하는 수준까지 갔고 결국 견디다 못한 내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통화록까지 바꾸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알아내서 나를 몰아세웠다. 결국 SNS도 그만두고 외출도 삼갈 지경이 되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 다가왔다. 겉으로만 불쌍하게 여겼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그런 그가 너무나도 고마웠다.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도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던 전 남자친구가 마음에 걸렸었는데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줄 알면 포기할 것이다 라는 그의 말에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러나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오히려 그의 압박은 더 심해졌고 이윽고 나와 만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왔다. 이 세상에서 안 된다면 저 세상에서 만나서 사랑하자. 문자, 전화, 메일 등을 계속해서 보내왔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무시하려 했으나 계속 반복되자 무섭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어제 남자친구가 각오를 한 것 같았다. 내가 만나서 단판을 짓고 올게. 걱정하지 마.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차분하게 설득하면 그 친구도 알아줄 거야. 남친구 겁이 없네. 나는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자가 도착한 것이다. 나는 다급하게 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받지 않았다.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듯 집 전화는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연락할 방법이 없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수신기로 보니 그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전화를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받지 않아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 같다. 허나 더 이상 기록되어 있는 연락은 없었고 지금 내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다. 이건 지금 연락을 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닐까? 전화와 문자가 왔었던 것은 약 30분 전. 그의 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슷하다. 즉 만약에 전 남자친구가 그의 집에 있던 도중 그를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여기로 오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쯤 집 근처까지 와 있을 거라는 말이다. 오? 개소름. 3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 남자친구의 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전화와 문자가 왔던 게 30분 전이니까 전 남자친구가 남자친구를 해코지하고 여기로 오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쯤 왔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내가 깨어난 이유가 집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서일지도 모른다. 애초에 문자나 전화 소리에 깨어난 것이라면 진작에 일어났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는데 새벽에 눈을 뜨는 일은 지금까지 거의 없던 일이다. 잠을 되게 잘 자는 편이신가 봐요. 즉 이미 전 남자친구 그 남자가 이 집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그가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근데 사실 집 안에 돌아다닐 이유가 없는데? 전 남자친구가 만약에 남자친구를 해코지를 했다면은 굳이 집에 들어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닌다고. 물론 집 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비밀번호 도어락만으로 잠궈 놓을 뿐이다.
안에서 레버를 돌려놓으면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장치도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번거로워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아파트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 아, 부모님과 함께 살아.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 말하지 않은 상태다. 오늘 부모님은 마침 여행을 또 가셨어요. 오늘 안 계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 마음 같아서 문을 굳게 잠궈버리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무섭다. 만약에 이미 집안에 그가 들어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역시 숨는 게 좋을까? 하지만 이 방 안에서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은 기껏해야 옷장뿐이다. 거기는 너무 뻔해서 숨어봤자 곧바로 발견되게 뻔하다. 그렇다면 역시 과감하게 거실로 나가서 문을 잠그던 몸을 숨기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 방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는다면 쉽게 들키진 않을 것이다. 마침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 방을 뒤진 후에 내가 없으면 나갔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도 있다. 집 안에 숨어있지 말고 빨리 밖으로 나가 도망치면 된다. 어떻게든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번 다음에 경찰의 보호를 받거나 부모님이 오시기 기다리는 것이다. 아니 근데 왜 아침까지 버텨? 경찰의 보호를 바로 받을 수 없는 거야? 단 한밤중에 집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나가는 도중에 그 남자에게 목격된다면 그것만큼 최악의 상황도 없다.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것도 무서울 수밖에 없다. 그건 맞지.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도 무서워. 그가 집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싸우는 방법도 있다.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대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이 된다. 지금 방 안에는 몸을 지킬 만한 도구가 전혀 없다. 그러니 싸울 도구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이 방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 역시 무섭다. 어쩌면 그 남자가 이미 안에 들어왔고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고서 숨을 죽인 채 내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거실에서 끼익끼익 하는 걸을 때 발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해야 할 텐데. 아하, 세이브 한번 해. 밖에 근데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싸우는 거는 불가능해. 싸우는 게 제일 안 좋은 선택이야. 4번이 싸우는 선택이 제일 안 좋아. 왜냐면 신체적인 차이도 있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리고 지금 내가 무기도 없고 무기가 걔는 분명 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지. 일단 문을 잠그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 숨기는 것도 옷장밖에 없어서 어차피 걸려. 집에서 도망치는 것도 나가다가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문을 확실하게 걸어 잠궈야 한다. 문만 확실하게 잠그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여기는 10층이다. 일반인이 벽을 타고 침입하는 건 불가능한 높이다.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한 마음에 느껴지는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 없다.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여야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적응이 된 터라 희미하게나마 주변이 보였다. 적어도 사람이 있진 않은 것 같았다. 만약 그가 들어왔더라면 내 방을 알고 있는 그는 내 방을 향해 일직선으로 올 것이니 다른 방 안에 있을 리 없다. 그치, 사실 왔었으면은 이미 들어와서 바로 달려들었겠죠.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바로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잠금 장치를 걸어두었다. 이 집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안에 돌아보며 창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한다. 만약 벽을 타고 침입한다고 하더라도 창문을 깨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 여기까지 했으니 한숨 놓아도 되겠지. 이제 어떻게 할까? 편안하게 잠을 잔다. 세이브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자친구의 그 도망쳐라는 문자를 봤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아. 집에서 대기할 필요가 있을까? 남자친구한테 일단 도망쳐라는 문자 메시지가 온 후부터 이미 위협이 된 상황이니까 경찰 신고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나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네, 112입니다. 지금 집에 나는 말을 하려다가 멈칫했다. 생각해보니 아직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잖아.
남자가 오고 있다는 보장도 없고. 아 근데 남친구한테 문자가 왔잖아. 도망치라고. 강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초지종에 설명했다. 이 받지 않는다. 그쵸. 남친구한테 부증전화와 메시지가 왔는데 나한테는 따라다니는 전 남자친구가 있었고 오늘 남자친구가 그와 단판에 짓는다고 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무슨 일인가를 저지른 것 같다. 내가 너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졌다. 아니 근데 도망치라고 문자가 왔으니까 이 밤중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 일도 없는 거죠? 네. 문단속을 철저하게 했다니 다행입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시고요. 가능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군요. 현실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인 상황이 됐어.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전화했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자는 거 자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건 엔딩이 날 것 같아. 왠지 다음날 뭐 뉴스가 나온다든지. 그렇다면 세이브를 할게. 한번 세이브를 하고 한번 세이브를 한 다음에 한번 자볼게요. 그냥 편하게 자자. 나 그거 온다고 해도 어쩌겠어. 돌아가 볼 수밖에. 그쵸, 이게 엔딩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러면. 잠결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졸려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잤다. 다음날 밤중에 집으로 전화가 왔었는지 자동 응답기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한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와라. 3분 기다릴 테니까 그동안 안 나오면 네 남자친구 죽이러 간다.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딱 그 말만 남기고 끊겨 있었다. 메시지가 남겨지고 3시간이 넘게 지났다.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집으로 가니 그는 이미 숨져 있었다. 내가 어제 깨어있었더라면 그 메시지를 그때 바로 확인했더라면 좀 더 빨리 신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그를 살릴 수 있었지도 모른다. 게임 오버. 슬리핑 엔딩.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도 불안하다. 당분간 깨어있기로 하자. 혹시 모르니까 깨어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만약에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숨을 만한 공간을 확인하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문 소리가 들렸다. 도어락에 버튼을 누르는 소리였다. 우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은 디지털 도어락이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삐삐거리는 소리가 울린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 현관을 열려고 한다는 것이다. 오, 그 남자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런 한밤중에 가족들은 분명히 여기 없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다. 비밀번호가 맞았는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오! 이어서 레버가 돌아가는 소리.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도어락 외에 다른 잠금 장치들은 모두 사용했을까? 아니 근데 전 남자친구라고 해도 비밀번호를 알아? 몇 번 달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그 소리도 멈췄다. 그냥 가는 건가? 제발 그냥 이대로 가주기를. 나는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 숨죽이며 기도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아니란 생각을 했었나 보다. 초인종이 울렸다. 캄캄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현관 앞에는 사람이 움직이면 불이 들어오는 센서 장치가 달려있지만 지금은 꺼진 것 같았다. 이 시간에 사람이 왔다는 것은 그 남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가운 손님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어쩌면 남자친구일지도 몰라. 전화를 안 받은 내가 걱정되어 직접 달려와 준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근데 남자친구라면 연락을 했겠죠? 남자친구라면 연락을 했을 텐데 연락을 안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범죄자일 수밖에 없죠. 이건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상대방이 먼저 반응하기 기다린다. 안 좋은 예감이 든다. 남자친구라면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 전에 벨을 먼저 눌렀겠지. 그치? 또한 불이 꺼졌다고 하더라도 센서 앞에서 몸을 움직여 불을 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만약 남자친구라면 여기에서 안 보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러자 전화가 울렸다. 핸드폰이 아닌 집 전화가. 이런 시간에 이런 타이밍에 전화가 걸렸던 것은 밖에 서 있는 남자가 걸었을 게 분명하다.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니 자동 닫기로 넘어갔다. 아, 이거 아까 그거네.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딱 그 말만 하고 끊어버린다. 어떻게 하지? 아마 진심일 것이다. 하지만 나가면 반드시 좋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한때 사귀었던 사이였고 최근까지 내게 매달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해를 입히지 않을 것 같다고? 일단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고 말하고 그를 달래볼까. 지금 중요한 건 남자친구의 안전이니까. 세이브 한번 해. 현실적으로 경찰 신고하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경찰 신고를 해야겠어. 지금 이건 명백한 협박에다가 무단 주거침입 시도까지 했으니까 충분한 신고 사유가 된다. 모르는 전화를 하는 내 목소리 밖에 들릴까? 그치. 현실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아요. 다급하게 경찰 신고를 하니 지금 바로 출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파출소에서 우리 집까지 아무리 빨리 와도 3-5분은 걸리겠지. 그동안 그가 남자친구 집으로 가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 동안 그를 붙잡아 놓을 생각으로 현관 앞으로 가서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의 집으로 가버린 건지는 알 수가 없었다. 문을 열어 확인을 해보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그럴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처음부터 오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그가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허위 신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켜하지 않은 경찰들을 설득하여 경찰차를 타고 남자친구의 자취방으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안으로 들어가려던 경찰들은 갑자기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나는 그 틈으로 보고 말았다. 그건 봐선 안 되는 장면이었다. 그 남자가 남자친구의 몸이 올라타서 칼을 내려치고 있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이미 방 안은 피투성이었고 남자친구는 죽은 것이 확실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황께 어린 표정으로 계속해서 칼을 내려치고 있는 그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현관으로 가서 잠금장치를 조심스럽게 해제한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벌컥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온다. 그의 난폭한 움직임에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는 내게 무언가를 휘둘렀다. 나는 흉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죽일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가 이겼다. 광기 어린 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내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 집에 있으면 일단 엔딩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집에 있는 엔딩은 다 봤으니까 일단은 문을 잠그는 엔딩은 다 본 것 같아요. 몸을 숨기면은 아까도 봤지만 집으로 들어오잖아.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전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아니, 아무리 부모님한테 말하기는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그냥 비밀번호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바꿀 수 있잖아. 맞서 싸우자로 한번 해보죠. 싸우자.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것보다 확실하게 제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피해봤자 상황이 연기되는 것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한 마음에 느껴지는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 없다.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나는 핸드폰만 집어든 채 살그머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적응이 된 터라 희미하게나마 주변이 보였다. 적어도 사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쵸? 그러나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무기가 될 것을 찾았다. 우리 집엔 야구망망이 같은 것도 없다. 30cm 줄넘기도 안 되고 마땅한 도구 자체가 별로 없는 게 사실이었다.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식칼. 위험하긴 하지만 효과는 제일이다. 칼이라는 건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우면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뽑아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이 된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위험하다. 빼앗기게 되면 그 즉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돌변한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난 진심으로 그를 죽이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 자유롭게 칼을 휘두를 수 없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무기는 소화기. 어딘가 숨어있다가 갑작스럽게 소화기의 분말을 내뿜는다면 충분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절대로 장애를 입히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분말을 다 사용하면 통 자체를 커다란 몽둥이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평소에 써본 적이 없으니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고 무엇보다도 효과가 의심된다.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히긴 하겠지만 이 정도야 금방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하면 곧바로 도망쳐야 할 것이다. 나는 소화기가 사실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엌칼을 들고 있으면 아무래도 뭐 당연히 위협은 되겠지만 상대도 분명 무언가를 들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로 무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주인공이 더 불리한 게 맞으니까 소화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소화기로 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부엌칼은 너무 위험하다. 나는 소화기를 들고 와 부엌 가장자리에 숨어서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가 내 방에 들어가기 위해 거실을 이동할 때를 노린다. 그는 당연히 내가 방에 누워 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때를 이용해 갑작스럽게 소화기의 분말을 내뿜는다. 그것만으로 행동을 제압할 수 없을 시에는 곧바로 도망친다. 물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밤새 기다렸으나 그는 오지 않았고 모든 것이 내 기우였다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이 불안을 불치질한다. 나는 소화기 안접핀을 뽑아서 오른손에 꼭 쥐었다. 더 이상의 생각은 필요 없다. 그가 오느냐 마느냐일 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왔다. 도어락의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현관을 열려고 한다는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누군가 우리 집에 멋대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니 겁이 덜컥 났다. 차라리 도망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할 수밖에 없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에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고, 그럴수록 내 심장 소리도 커져만 갔다. 이윽고 그가 정확히 말하자면 그로 추정되는 사람이 내 눈앞을 지나쳐갈 때 나는 반사적으로 뛰쳐나가 소화기를 겨눈다. 인기척에 느낀 그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나는 그의 얼굴을 향해 호스를 겨누고서 손잡이를 꽉 누른다. 으아! 분말이 뿜어져 나오는 소리와 함께 그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예상대로 몸을 가눌 수 없게 만들 정도의 위력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익숙해지며 억지로 버티고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손잡이를 놓은 채로 조금씩 뒷걸음질로 물러났다. 거실 끝에 도착했을 때 나는 곧바로 소화기를 내던지고 현관으로 뛰었다. 어차피 소화기 분말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들은 바에 의하면 1분도 채 지속되지 못한다고 한다. 무한정 대치할 수 없다면 이 정도에서 멈춰야 한다. 현관을 열고 나온 나는 그가 곧바로 뒤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오자마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했다. 앞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거는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이에 이미 죽을 수도 있고 빨리 달려와서, 그리고 앞집에 누군가 있다는 가정, 누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안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럼 그 사이에 오지 않을까. 계단을 이용해서 뛰어내려가는 것도 사실 신체적으로 더 빨리 달려오지 않을까. 근데 10층 여기에 멈춰 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렀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있어서 다행이었다. 아마도 그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여기까지 올라왔을 것이고, 시간이 이렇다 보니 그 이후로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나는 들어가자마자 닫힌 버튼을 먼저 눌렀다. 그리고 곧바로 1층 버튼을 눌렀다. 해서 집의 문이 열린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뛰어서 문 밖에 버튼들도 눌러댔지만 거의 닫혀가던 문은 다행히도 열리지 않았다. 와, 만약 1초라도 더 빨리 나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살았다. 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든 쫓아오려고 할 것이다. 빨리 경찰에 신고해, 이 새끼야. 우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로 112에 전화를 했다. 듣고 있나? 1층에 도착하자마자 2층부터 9층까지의 버튼을 모두 눌렀다. 이제 만약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다시 부른다고 하더라도 한참 지난 후에나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고 계단으로 내려오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나는 멀리 도망가지 않고 나무들을 심어놓은 아파트 근처에 몸을 숨긴다. 그렇다고 해도 집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이라 이런 어둠 속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한참 후 그 남자가 내 앞을 지나쳐간다. 내가 바로 옆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겠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를 들으며 두렵고도 무서웠던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잡히나요? 그 뒤의 일은 다음과 같다. 일부의 경찰들은 나를 보호했고 일부는 그 남자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멍하니 차에 올라타고 있던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자고 요청했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남자친구를 발견, 구급차를 불러서 그를 병원으로 호송했다. 그리고 잠시 후 칼을 들고 눈에 불을 켠 채로 나를 찾아다니던 그 남자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자친구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어제 눈을 떴다.
정말 죽을 뻔했어. 그 자식 이야기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더라니까. 마지막 힘을 짜서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초조해서 죽을 뻔했지 않냐. 그래도 그 상황에서 끝까지 문자를 보낸 나도 대단하지. 이 판하는 벌써 태어나도 될 수준이다. 정말 고마워.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 잘 알고 있군. 넌 이제 평생 내 숙청을 들면서 살도록. 아니, 숙청이 아니고 수발이던가. 남자친구가 좀 어디 모자른 것 같은데? 빠가. 그나저나 나 수업은 어떻게 하냐? 출석 다 빠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긴 휴학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뭐야, 그럼 한 학기 더 다녀야 돼? 끔찍하군. 어휴, 너 지금 한 학기 더 다니는 게 문제니? 한편 그 남자는 구속되어 지금은 재판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이 열리면 증인으로 불려가야 할지도 모른다. 싫다. 그 어떤 식으로든 그 남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쨌든 나는 살아남았다. 들은 이야기로는 그는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오싹한 기분이 든다. 나는 내가 눈도 떼지 못했더라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죽었을지도 모른다. 요즘에는 집에 사람들이 모두 귀가하면 문을 이중으로 잠궈둔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나니 그제서야 삶이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의 삶을 제2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번 일은 잊고 싶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저나 어차피 한 학기를 쉰다면 태어나고 나서 개강할 때까지 실컷 놀아야지. 놀러갈 곳이나 정해둬야겠어. 제발. 제일 해피엔딩인 것 같은데? 이게 제일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진짜. 부엌칼 다이다이 스토리 갈게요. 부엌칼을 집어들었다. 되든 안 되든 확실하게 제압해야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나는 칼을 움켜잡은 채 부엌 가장자리에 숨어서 그가 오기를 기다린다. 부엌 가장자리라는 게 근데 이게 부엌 가장자리? 부엌 가장자리 이게 지나가면서 못 보나? 그가 내 방에 들어가기 위해 거실을 이동할 때를 노린다. 소화기랑 똑같아요. 거실을 이동할 때 그는 당연히 내가 방에 누워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때를 노려 칼을 사용하여 제압한다. 과연 이 주인공이 잘하냐 마냐의 문제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옵니다. 잘 도망칠까 그랬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에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고 그럴수록 내 심장 소리도 커져만 갔다. 이윽고 그가 정확히 말하자면 그로 추정되는 사람이 내 눈앞을 지나쳐갈 때 나는 반사적으로 뛰어나가며 소리친다. 움직이지 마! 그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이미 그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다. 나는 천천히 그와의 간격을 좁혀나갔다. 좀 대담한데? 간격을 좁혀나갔다.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어둠 속에서도 약간 남아있는 빛에 반사되어 내 시야에 들어온 그것은 칼이었다. 처음부터 나를 죽일 생각이었던가. 자기가 대화를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몰래 들어오지도 않았겠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 칼에 든 채 됐지 않나. 굉장히 예의 바른 친구들이네요. 서로 칼 들고 쳐다보고 있는. 왜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이런 위험한 짓을 원했던 게 아니었는데 누군가 이 상황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으면 좋겠다. 잠시 후 그가 먼저 움직였다. 내게 달려드는 그를 바라보며 나는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다. 그때 어떤 묵직한 느낌이 손에 전해져 왔다. 그가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진다. 내가 찌른 건가?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잠시 뒤 움직임이 멈춘다.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불안해진 나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 그는 그대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정당방위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검찰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못했나 보다.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 변호사는 최대한 집행유예적으로 판결이 나도록 힘써보겠다고 말했으나 무죄로 끝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다. 사실 무죄로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긴 어려울 것이다. 집행유예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 대학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난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남자친구인가 봐요, 이건.
남자친구, 사건 당일 그 남자가 휘두른 칼에 찔러 중상을 입고 최근이 되어서야 태어난 남자친구는 내 편을 들어주었다. 이런데도 집행유예를 안 준다고 여자애한테? 그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내가 찔린 것만으로도 그놈에게 살인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어째서 살인범에게서 몸을 지키는 것이 과잉방어라는 말인가? 만약 재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직접 증언대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다. 나로서는 정말 고마울 뿐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들과 싸워서 꼭 이기고 말 것이다. 좀 찝찝하지만 사실 이것도 괜찮은 엔딩인 것 같죠? 나와 마스 싸우자의 엔딩을 봤는데 사실 몸을 숨긴다는 엔딩은 들어와서 그 남자한테 죽는 거밖에 없지 않나. 내가 봤을 때 집에서 도망친다는 엔딩이 굉장히 스릴 넘칠 것 같거든요. 몸을 숨긴다는 엔딩을 일단 빨리 먼저 볼게요. 아무리 봐도 이 방에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저 옷장밖에 없다. 다른 장소에 숨기 위해서는 일단 거실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나가기가 무섭다. 지금 이 집에 그가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실로 나간다는 것은 숨을 시간도 없이 잡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기. 옷장에 숨으면 그냥 옷장에서 죽을 것 같고 거실로 나가서 숨을 곳을 찾아보는 게 사실 더 선택지가 많긴 한데 일단 옷장에 숨어볼게. 난 옷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만약 그 남자가 정말로 여기 온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이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 방 침대에 내가 없으면 집에 없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버릴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갈 수도 있겠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안에서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 왔습니다. 비밀번호 누르죠.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는 아직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었다는 말이다. 그쵸? 비밀번호 누른다는 건. 그리고 지금 막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거실로 나가서 대책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아니 너무 쫄아있긴 했어. 근데 사실 들어왔었으면 이미 방 안으로 들어왔겠지.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근데 방 안에 들어와서 없으면 나갈 수도 있어요. 진짜 아까 생각한 대로. 잠시 뒤에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렸다. 내 방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에는 침대에 깔려있는 이불을 걷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까지는 예상한 일이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예상했죠. 나는 잠에서 일어난 후에 이불을 개놓지 않는다. 침대라서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이불을 정리해 놓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 그대로 놔두었다. 그러니까 습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라서. 그는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나가주기만 하면 되는데. 헥헥 소리가 들렸다. 옷장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았지만 방에 불을 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을 뒤져볼 생각인가? 왜지? 부모님도 안 계신 지금 나도 같이 외출했을 거라고 생각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신발을 보고 나는 신발을 여러 켤레 사용하기 때문에 신발의 유무로 집에 있는지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잠깐만, 어쩌면 나는 이불 속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니 온기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다. 설마 그걸 눈치챈 걸까?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옷장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니 이렇게 된다고? 옷장에 숨는 거는 사실 근데 거의 너무 뻔한 결말이었고 거실로 나가서 숨을 곳을 찾는 게 가장 큰 그거죠. 역시 다른 곳에 숨는 게 안전하다.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한 마음에 느껴지는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 없다.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이자. 나는 핸드폰만 집어든 채 살그머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적응이 된 터라 희미하게나마 주변이 보였다. 적어도 사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만약 그가 들어왔더라면 내 방을 알고 있는 그는 내 방을 향해 일직선으로 올 것이니 다른 방 안에 있을 리 없다.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언제 그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빨리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방 구조네요. 우리 집은 크게 안방 화장실, 내 방, 창고 겸 옷방으로 쓰는 방, 부엌을 포함한 거실,
베란다, 화장실로 나눌 수 있다. 아, 그러니까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실과 부엌을 지나야 내 방으로 올 수 있다. 그러면은 동선이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면은 무조건 내 방으로 이렇게 쭉 오겠네. 우선 안방으로 들어가 봤지만 딱히 숨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없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침대 밑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우리 집 침대는 밑에 공간이 충분하지가 못하다. 다만 안방 화장실에는 숨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깊이 뒤져본다면 금방 발견되겠지만 안방을 한번 거쳐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다. 거실은 오픈된 공간이라 숨을 수 있을 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다. 창고로 쓰는 방도 마찬가지다. 안에 물건은 많긴 하지만 수납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 그에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한 장소는 기껏해야 화장실이나 아니면 안방 쪽의 베란다 정도? 어느 쪽도 자세하게 찾으면 금방 들킬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는 지금 내가 몸을 숨기게 되면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방에 없는 것을 알게 되면 가족끼리 어딘가 여행이라도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갈 확률이 높다. 괜히 밖으로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거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궈서 내가 안에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집 안에 조용히 숨어있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들어와서 내 방으로 먼저 오잖아. 그럼 내 방을 다 뒤져. 그러고 나와. 그러면은 안방을 가겠지. 안방을 갔는데 화장실이 당연히 있으면 화장실을 당연히 볼 거 아니야. 그러고 나와. 그럼 거실 화장실도 당연히 보겠지. 아니 사실 이게 집 안에 어디 숨는 거 자체가 좀 별로긴 해요. 차라리 거실 화장실에 숨어서 뛰어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베란다에 있으면은 이게 나가기가 너무 애매하고 안방 화장실에 있으면 얘가 지금 상대가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있으면 내 방에 가는 것 정도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나. 거실 화장실 한번 숨어보겠습니다. 나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다. 화장실은 현관에서 제일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 만약 그가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을 열어본다면 곧바로 들키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화장실 같은 곳을 이용할 리가 없다. 침입자라면 안에 있는 사람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할 테니까. 나는 불도 꺼져 있는 화장실 안에서 숨을 죽이고 욕조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다. 이러고 있으니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집 화장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거칠고 난폭한 나의 스토커를 기다린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 맞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진작 도망칠 걸 그랬어 하는 생각을 계속하죠. 현관문이 열린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에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멀어져 갔다. 멀리서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내 방을 열어보는 것이리라. 잠깐만. 지금 이 상황은 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래, 이거야. 분명 화장실을 지나서 내 방을 가기 때문에 나는 현관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에 있어서 몰래 나갈 수가 있어. 그가 밖으로 나가준다면 괜찮지만 만약 집 안을 뒤져보기라도 할 경우 틀림없이 여기는 발견된다. 그럴 바야 차라리 그가 내 곁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 밖으로 도망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다만 밖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그에게 알려지게 된다.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나간다고 해도 현관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에서는 문을 열고 닫힐 때마다 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용한 집에서 그 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다. 차라리 이대로 숨어서 그가 밖으로 나가주길 기다리는 게 현명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지? 그가 내 방에서 나오기 전에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사실 나가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 화장실에 있는다고 솔직히 안 걸릴 이유가 없이. 난 조용히 화장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살금살금 걸어 현관으로 가 신발 신는다. 아니 신발을 신어? 아니,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야? 아직까지 그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야 내가 화장실에 숨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테니까. 현관 문을 열자마자 밖으로 나와 문을 닫는다. 아마 지금의 소리로 그도 이젠 눈치챘을 것이다. 그가 금방 쫓아 나올 거니까. 아,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있었구나. 이게 엔딩이 똑같아서 나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집의 초인종을 한번 눌러볼게. 나는 그 즉시 앞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멜로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초조함만 더해왔다. 좀처럼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하기야 지금 시간을 생각해보면 여기 사람들도 자고 있던 도중이었을 테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
만약 그가 나오고 나서 내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도 함부로 못 움직일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잠깐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사실 이런 한밤중에 벨이 울리게 되면 무서워서라도 응답을 못할 것 같다.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손님이 찾아올 일도 없을 테고, 게다가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듯 우리 집도 앞집과 거의 교류가 거의 없다. 솔직히 이 집에 몇 명이 사는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나는 잘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 집의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뛰쳐나왔다. 그는 마치 내가 여기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오자마자 나를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나는 최대한 저항하려 했지만 힘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도와주세요. 초인종의 멜로디 속에 비명이 허무하게 섞여 퍼지는 복도에서 나는 그 남자의 힘에 의해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곳은 분명히 나의 집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위험한 장소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계단을 이용해서 한번 뛰어내려가 볼게요. 나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탄다면 만약 문이 닫히는 도중에 밖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억지로 신체를 문 사이에 끼워 넣으면 열리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100% 붙잡힌다. 너무 위험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걸어 내려가는 게 낫다. 직선상에서 달린다면 당연히 내가 훨씬 더 느리겠지만 속도를 낼 수 없는 계단에서는 비슷비슷할 것이다. 밖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아파트 지형에 대해서는 내가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몸을 숨길 수도 있다. 정신없이 내려가던 나는 그가 뒤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이 너무 좁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었다. 지금 내가 있는 8층을 지나 더 아래로 내려간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어차피 내가 엘리베이터보다 빠르게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니 지금 아무리 뛰어봤자 입구에서 잡히게 된다. 그럴 바엔 차라리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1층에서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는 조용히 집으로 올라가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멈추는 것이었다. 만약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갔다면 마주쳤을지도 모르는 타이밍이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이 남자를 너무 우습게 봤는지도 모른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어쩌면 6층에서 내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내려가는 것은 붙잡아달라고 부탁하는 셈이다. 어떻게 하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지금 8층에 있으니까 9층 차이면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10층에 만약에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10층으로 바로 뛰어갈 수도 있고, 일단 현실적으로는 그 남자가 움직일 때까지 일단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깜짝하자. 왜냐면 이래야 소리도 안 들리고 그 남자도 혼란스러워.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건지 설마 이미 지나갔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잘 생각해보면 그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렇지. 그러니 내가 자신보다 더 위층에 있는지 아래층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만약 내가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로 내려가고 보고 나서 없으면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아래에 있는데도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치? 그러니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마련이다. 저 아래로 내려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 남자도 내가 먼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나 보다. 그렇다면 나도 그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릴 수밖에.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내 핸드폰이다. 왜 하필 이럴 때.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자연스럽게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 남자다. 왜 지금 전화를 한 거지? 계단에 뛰어 올라오는 소리 오 가까이서 들려온다. 누군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그제서야 왜 갑자기 그가 내가 전화를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난 스스라치게 놀라 도로 10층까지 뛰어 올라온다. 급하게 도어락의 비밀번호 누른다. 너무 서두르느라 한번 틀릴 뻔했지만 결국 문을 열 수 있었다. 문의 손잡이를 막 당기던 찰나 그 남자한테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열린 문을 스스로 활짝 열고서 나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나는 최대한 저항하려 했지만 힘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아하... 조용히 위로 올라가는 게 제일. 난 천천히 발걸음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며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된 이상 탈출은 힘들 것 같다. 이대로 조용히 다시 집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라도 하자. 조심스럽게 이동하느라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9층까지 가는 데만 해도 꽤 오래 걸렸지만 이상하게 그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아래만 확실하게 지키면 나가지 못한다는 건가? 어쨌든 지금 나에게는 탈출보다 생존이 중요하다. 10층에 막 도착했을 때쯤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었는지 엘리베이터가 눈앞에서 멈춘다. 말이 돼? 나도 그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도망쳤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날카로운 물체에 등을 찔린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찾아온 극심한 통증. 나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남자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나를 죽일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다. 광기 어린 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내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 엘리베이터를 불러볼게요. 나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며 천천히 엘리베이터의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조금 떨어진다. 어쩌면 그 남자는 아직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 문이 열리자마자 그 남자가 뛰쳐나올 가능성에 대해 도망칠 준비를 해둬야만 한다. 엘리베이터는 금방 도착해서 문이 열린다. 아무도 없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탄다. 그리고 10층으로 올라가면, 근데 10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남자가 온 거 내가 탄 걸 알 거고 1층으로 내려간다면 그 남자가 탈 거거든요. 올라가서 문을 잠그는 게 사실 제일 현실적이에요. 10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간다. 곧 10층에 도착한 나는 그 남자가 쫓아오기 전에 서둘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다. 막 도어락의 버튼을 누르려던 나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 남자가 이 안에 있는 거 아닐까? 잘 생각해보면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갔을 뿐이다. 나를 쫓아오는 소리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러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내려간 거는 봤지만 소리나 그런 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 어쩌면 그는 10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6층 버튼만 누른 다음에 도로 내렸을지도 모른다. 그 후 내가 위로 올라올 것을 예상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린다. 근데 문 소리가 안 들렸을라.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그 남자는 성격은 거칠어도 머리는 좋다.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이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오래 생각할 시간은 없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가 나를 쫓아올 것이 분명하고 맞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여기에서 기다리는 건 위험하다.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사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들어가는 게 들어가자. 너무 생각이 지나친 거야. 비밀번호 누르고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집 안쪽까지 살펴보진 않았지만 만약 숨어 있었더라면 당연히 문 근처에 숨어 있었을 테니 안심해도 좋을 것 같다. 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 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궈서 밖에서는 열 수 없도록 한 채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아직 해코지를 하려고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무단주거 침입만은 확실하다. 그쵸? 일단은 신고는 확실하게 되죠. 신고를 마치고 경찰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겹겹이 잠궈놓은 문을 열어버리고 들어올 것만 같아서. 물론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조작을 잘못한 줄 알았는지 몇 차례 더 입력을 해보고 나서야 포기하는 것 같았다. 그가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 경찰이 오기 전에 사라져버려서 붙잡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공포에 떨어야만 할 테니 그때 전화가 울렸다. 핸드폰이 아닌 집 전화. 처음에는 경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핸드폰으로 신고했고 집 전화번호는 말하지 않았다. 만약 경찰이라면 핸드폰으로 다시 걸어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받지 않았다. 그러다 자동 응답기로 넘어갔다. 밖으로 나와 3분 기다릴 테니까 그동안 안 나오면 네 남자친구 죽이러 간다.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딱 그 말만 남기고 끊어버렸다. 이미 몇 분이나 지났다. 3분이라면 충분히 도착하고 남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든 더 시간을 벌어보고자 여러 가지 말을 붙여봤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혹시 가버린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문을 열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곧바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두렵고도 무서웠던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뒤에 나는 문을 열었고 조사를 위해 경찰과 같이 내려가게 되었다. 다행히 그 남자와는 따로 이동하는 것 같았다. 차에 올라탄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의 집에 가자고 요청했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남자친구를 발견, 구급차를 불러서 그를 병원으로 호송했다. 되게 다양한 엔딩들을 많이 봤는데 제일 재밌을 것 같은 집에서 도망친다는 선택지를 하겠습니다. 역시 빨리 도망치는 게 낫겠다.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한 마음에 느껴지는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 없다.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위험을 무릅써서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나는 핸드폰만 집어든 채 살그머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자고 있던 중이라 희미하게나마 주변이 보였다. 사람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곧바로 현관으로 향했다. 이럴 때는 움직임이 편한 것이 유리할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잘 신지 않았던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그리고 곧바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밖으로 나온 나는 눈앞에 엘리베이터를 보고 멈춰섰다. 여기는 10층이다. 걸어 내려가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역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제일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나는 도착해서 문이 열렸을 때 그 남자가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도망칠 수가 없다. 그는 아마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올라올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마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엘리베이터는 1층에 멈춰서 있다. 어떻게 할까? 이대로 걸어 내려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부를까? 근데 이제 그 집에서, 남친구의 집에서 자기 집까지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도착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도망을 치는 건데, 그렇다면은 마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걸어 내려가야 돼.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위험할 것 같다. 계단으로 가자. 집이 10층이라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걸어다닌 적이 없었다. 게다가 이런 한밤중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무섭기도 하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더 싫었다. 혹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거나 계단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지를 신경 쓰며 한 층씩 내려갔다. 5층, 4층, 3층. 결국 아무 일 없이 1층까지 내려왔다. 이제 아파트 중앙 현관만 통과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건 성공이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때 누군가가 내 앞을 막아섰다. 그 남자였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소리를 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내가 움직이기도 전에 무언가를 휘둘렀다. 나는 흉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죽일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다. 죽어라. 광기 어린 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내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렇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부를게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렀다. 기다리는 시간이 한없이 길게만 느껴진다. 6, 7, 8. 마침내 10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문이 열렸을 때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타려고 발을 내디딘 그 순간 다시 불길한 마음이 들었다. 왠지 이 엘리베이터 도착지가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하는 까닭모를 불안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다. 이윽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했다. 올라타야죠.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1층 버튼을 눌렀다. 나를 태운 작은 박스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벽면에 붙어있는 거울에는 불안해하는 내 모습이 비춰져 있었다.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사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다. 천천히 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거기에서 내렸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갔다. 이 아파트에는 정문과 후문이 있다. 물론 이어지는 길도 다르다. 그와 함께 우리 집에 올 때는 보통 정문으로 왔으나 그도 후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다. 보통 정문으로 왔었다.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 집에서 여기로 올 때는 어느 쪽으로 오던 간에 걸리는 시간은 비슷비슷하다. 정문까지의 거리가 약간 더 가까울 것이다. 다만 후문 쪽은 아무래도 인적도 드물고 길도 좁은 편이고 아파트를 벗어난다고 해도 곧바로 대로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밤중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만약 그가 지금 여기로 오는 중이라면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어디로 나가야 할지 신중하고 또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종종 정문으로 같이 왔었다는 게 전 남자친구와 함께 왔었다는 건데 어차피 시간은 비슷비슷하게 걸리고 정문과 후문에 오는 게 그렇다면은 사람이 이제 범죄를 마음먹고 찾아오는 거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를 인지는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안 걸려야 되니까. 뭐 아무리 밤 늦은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최대한 안 걸려야 되기 때문에 후문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후문으로 가겠습니다. 후문으로 가자. 아무래도 사람은 평소에 다니던 길로 다니게 되는 게 보통이다. 사실 이것도 맞아. 평소에 다니던 길로 다니는 것도 맞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래 다니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후문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후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왜냐면 어차피 두 가지 엔딩 다 볼 거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후문 쪽으로 걸어갔다. 후문까지 완전히 벗어나는데 약 3, 4분 정도 걸린다. 쌀쌀한 날씨였고
겉옷을 챙기지도 못한 터라 추위가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무서움이 더 강했다.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없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올 때는 있었지만 이런 시간대에 돌아다녀 본 적은 처음이었다. 1시 가까이 되어갔을 때도 지나다니는 몇몇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3시가 넘은 지금은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그렇잖아도 인적이 드문 후문지역인지라 평소에는 한밤이 되면 무서워서 이 길을 사용하지도 않지만 지금 제일 무서운 건 수상한 낯선 사람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남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크게 무서움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이윽고 완전히 벗어나서 대로변으로 나오고 나자 한시름 덜 수 있었다. 지금 그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 언제까지나 여기에 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연락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가 위험에 처했으면 남자친구 집으로 갔다. 일단 몸을 숨기는 게 먼저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으로 가서 아침이 될 때까지 가. 사실 남자친구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남자친구 집으로 가는 게 낫죠. 난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는다. 차라리 전화기가 꺼져 있다면 몰라도 안 맞는다는 것은 난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한다. 서두르자. 만약 그 남자가 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자친구의 집으로 갈지도 모른다. 나는 뛰어가듯이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도착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데 인터폰을 받을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곧바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 남자가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그렇진 않을 것 같았다. 지금 그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술 취한 사람이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다. 범죄 현장을 들켜버리는 것이니까. 반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문을 잠궈놓든 안 잠궈놓든 결과는 똑같다. 어차피 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그 남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서 문을 열어놓는다면 들어오려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도망쳐버릴 확률도 있다. 그러니 나를 불러들이고 싶다면 문을 잠궈두는 편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이 안에는 그 남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난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오자마자 불부터 켠 나는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그쪽으로 갔다. 석진아, 이름이 석진이네. 석진아, 정신 차려.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큰일이라고 생각한 나는 일단 문부터 단단히 걸어 잠그고 119에 신고했다. 손을 잡아보니 차가웠다. 겁이 나서 심장박동은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 불안하기만 했다. 서투기에 응급처치를 했다간 더 위험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나는 빨리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런 시간이긴 하지만 오히려 한밤중이기 때문에 차가 막히지 않아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던 나는 현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다. 몇 차례 달그락거리던 문은 곧 조용해지고 대신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병원인가? 잠깐만. 그 남자일지도 모른다. 내가 집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남자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이 집 인터폰에는 액정 화면이 없다.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다. 어떻게 하지? 누군지 물어보고 싶어도 만약 그 남자라면 말을 해버리면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여기서 순순히 떠날 리가 없다. 물론 문은 잠궜고 창문으로는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나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 진짜 구급차라면 급한 상황이니 문을 두드리면 소리쳤겠지. 신고를 받고 왔다고. 하지만 한밤중이라 남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조용히 문만 두드리는 것일지도 몰라. 요즘 장난성 신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초인종은 아직도 울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사실 근데 신고를 받고 왔다면은 무조건 확인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119라고 말을 할 거야. 조용히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정말 구급차라면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조용히 있을 리가 없다. 먼저 신분을 밝히겠지. 나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멈추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정말로 사라진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른 후 다시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119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그래, 진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 당연히 이래야지. 나는 문을 열려고 했으나 잠깐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것도 연기일지. 즉 진짜 119가 아니라 그 남자가 119인 척하고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니 사이렌 소리가 들렸던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아까 초인종을 눌렀던 사람이 가는 소리도 못 들었다. 어쩌면 의심된다면 하지 마.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아니, 열 수 없었다. 물론 내 예상이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선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내 예상이 맞다면 문을 열면 죽는다. 그런 상황인 것이다. 결국 문을 열지 않자 상대방도 포기했는지 조용해졌다. 그러게 아침에 올 때까지 다시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
날이 밝고 난 사람들이 왕래에 물어보세야 나는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19에 신고를 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다. 죽은 것이다. 과다출혈로. 나는 그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걸 놓친 셈이다. 난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을 죽게 했을 뿐 아니라 의심을 받기까지 했다. 분명히 어제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도착을 했는데 왜 문을 열지 않았는가. 경우에 따라서 살인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억울하진 않다. 내 실수인 것은 명확하고 내가 신고했을 때 그가 살아있었더라면 결국 나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옳을 것이다. 그래야 저승에 가서 그를 볼 낯이 있을 테니까. 문을 열어줄게요. 지나친 생각이다. 생각해보니 그 남자가 내가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렸잖아. 나는 곧바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구급대원 몇 분이 서 계셨다. 나 안도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빨리 들어와 주세요. 환자가.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일까? 그 뒤로는 기억이 흐릿하다. 아무튼 정신없이 보냈다. 남친구를 병원에 보내고 그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 그 다음날 그 남자가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것으로 한시름을 놓은 것이다. 정문으로 한번. 정문으로 가자. 아무래도 인적이 드문 후문보다는 정문이 나을 것이다. 만약 그와 마주치더라도 큰 소리로 외치거나 한다면 그래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사실 후문이 맞았네 그럼.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냥 평소에 드나드던 길로 다니긴 하나 봐. 난 정문으로 향했다. 정문까지 완전히 벗어나는데 약 2, 3분 정도 걸린다.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없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올 땐 있었지만 이런 시간대에 돌아다녀 본 적은 처음이었다. 그때 사람을 발견했다. 만약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만 한 명이라는 점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괜히 눈 마주쳤다가 시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나는 눈을 피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쪽을 바라보더니 쏜살같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놀란 나도 그를 제대로 쳐다봤다. 그 남자였다. 그제서야 제일 최악의 사태라는 것을 깨달은 나는 걸어오던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린 나였기에 점점 남자의 발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었다. 겁이 난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때 날카로운 물체에 등을 찔린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찾아온 극심한 통증. 나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 남자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제 넌 영원히 내 곁에서 벗어날 수 없어. 광기 어린 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내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 탈출 실패. 그러면 이번에는 편의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후문으로 나가서 편의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편의점이 아니라 24시간 영업하는 곳으로 가면 어떨지. 일단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 남자도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지금 누군가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나는 가까운 찜질방으로 몸을 피해 거기서 남은 하루를 보낸다. 초조하게 해가 뜨기만을 기다린 나는 날이 밝고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질 때쯤 되자 곧바로 찜질방을 나가 남자친구 집으로 갔다. 그때까지 몇 번이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다. 남자친구 집에 도착한 나는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안에 남자친구가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깜짝 놀라서 그에게 다가갔지만 이미 싸늘하게 몸이 식은 상태.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방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살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일어난다는 사실. 역시 전화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때 이미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살린 것이다. 아니 어쩌면 나도 그를 살릴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를 죽인 것은 다름 아닌 나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지금 이 상황이 한없이 슬프기도 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도 나는 슬픔보다 공포를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해한 살인기가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일이니까. 네, 자 이렇게 대부분의 엔딩들을 봤고요. 오늘 집착의 망자 집으로부터의 탈출 게임 해봤는데 부금부터 해서 그래도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팀에서 무료로 할 수 있고요. 글만 있는데도 꽤 몰입감이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다는 거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네, 이 정도의 게임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